더 이상 못 봐준다 미전투기 문제. KF-21 9호기로 전보 교체 선언. 국방연구소 극비리 시험 성공. 마하 9.5 속력. KF-21 전용 신기술. LIG 넥스원이 국산화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사업에 나선다.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LIG 넥스원의 사업 확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IG 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공대함 유도탄 이 사업 참여를 본격 준비 중이다.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주관하며 LIG 넥스원은 시제 제작, 양산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심의 의결했다. 총 사업비는 5,641억 원, 사업기간은 2026년에서 2035년이다. 이번 사업에서 개발하는 공대함 유도탄 2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사거리 300km, 속도는 마하 2.5의 스텔스화를 위한 RCS 최소화 형상 설계를 적용했다. 마하 2 이상의 속도에서 엔진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램제트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택했다. 램제트 유도형은 산소를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어 동일한 속도, 탄두 중량, 사거리를 가진 일반 로켓보다 무게가 5분의 1 수준이고 길이도 30%가량 짧다. 무선 주파수, RF, 열영상, IIR, 전자광학, EO 등 다양한 방식의 다중 센서를 적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탄두와 탐색기를 교체할 시 공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롤 미사일로 개발된다. 개발 성공 시 기존 독일의 타우러스, 보잉의 하푼 AGM-84를 비롯해 러시아 킨짤, 일본 ASM-3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한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라인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IG 넥스원은 대공 요격 체계인 미사일 천궁, 해공 등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산 전투기 플랫폼의 부재로 공중 타격형 요격 체계 개발이 더뎠다. 전투기에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전투기 플랫폼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전투기 플랫폼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KF-21은 공대공 미사일 2종, 공대지 폭탄 10종, 공대지 미사일 1종도 장착할 예정이라 육해공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KF-21과의 패키징 판매로 다양한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 FA-50에도 적용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 폴란드, 필리핀의 추가 수요를 끌어낼 수 있다. 공대함 유도탄 2는 개발 성공 시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자폭형 무인기, 유무인복합 무인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무인체계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 라이 대만 총통 취임 후 중전투기 대만 해협 중간선 침범 급증. SCMP는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공군과 해군, 해경국의 훈련과 순찰 활동에 대한 대만 국방부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군은 갈수록 많은 전투기를 대만에 더 가까이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투기 출격 횟수가 늘고 출격 시 중간선 침범 비율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라이 총통이 취임한 올해 들어 더 뚜렷해졌다. 대만 국방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인민해방군 추적기, 플랫트래커에 따르면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Z에 진입한 중국군 전투기 수는 2021년 972대, 2022년 1738대, 지난해 1703건 등이다. 올해는 11월까지 총 2771대의 중국군 전투기가 들어와 이미 지난해 총기를 뛰어넘었다. SCMP는 또 자체 분석 결과 올해 4월 이후 대만 인근을 향해 출격한 중국군 전투기의 60% 이상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라이 총통 취임 한 달 뒤인 지난 6월에는 이 비율이 73%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전 10개월 동안에는 중간선 침범 비율이 24-10% 정도였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그간 양측 간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며 완충지대 역할을 했으나 최근 수년간은 중국이 중간선 존재를 묵살하고 있다. SCMP는 또한 중국의 대만 인근 군사훈련이 더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만 동부 해안 지역 순찰도 더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군 활동 대부분은 본토와 마주하고 있는 대만 남서부에 집중됐으나 이제는 봉쇄기동과 포위 순찰이 일상화되는 등 훈련이 갈수록 대만 봉쇄작전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군은 또한 전투기 외에도 대만 전역에 드론, 무인기를 더 많이 보내고 있으며 해군과 해경국 간 협력도 강화되는 등 전쟁 대비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SCMP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만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군 훈련 패턴이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 총통 취임 이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 CSIS 위 브라이언 하트 연구원은 중국군의 대비 태세가 강화됐다고 해서 전쟁 가능성이 커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대만 주요 항구 주변과 주요 군사기지 주변에 해상 배치를 밀집시키는 매우 일관된 패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 RSIS 위 콜린 코 선임연구원도 중국 군사훈련이 규모와 근접성, 부대 활동의 복잡성 측면에서 모두 미래에 있을 현실에 맞춰져 있다고 짚었다. 중국 본토에서 출격한 전투기의 대만 동부 순찰이 잦아지면서 더 장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도 실제 봉쇄작전과 미국과의 잠재적 충돌을 염두에 둔 신호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 타이완연구소 GTI 위 토머스 시턱 연구원은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 동해안까지 가거나 대만을 일주하려면 비행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중급유 임무도 잦아지게 된다며 지리적 특성상 중국은 당장 재급유 능력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과의 광범위한 충돌 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이 계속 대만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날 오전까지 동안 중국군 함정 16척과 항공기 34대가 대만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대만은 최근 라이 총통의 미국령 경유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대만 포위훈련에 나설 것으로 보고 경계태세를 최고 수위로 높인 상태다. 하지만 중국은 훈련 진행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관영 언론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내달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표면적인 평화 상황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주대만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제대만협회 AIT는 현재 대만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가해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라이 총통의 최근 미국령 경유 순방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인태 지역 미 공군기지. 중공격의 취약, 무인기 투자 늘려야 미 싱크탱크.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12일 현지 시간 발표한 크레이터링 효과, 크레터링 이펙트, 인도태평양의 미 공군 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 사이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이 수천 개의 중국 미사일 사정권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러한 무기들로 활주로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한다면 일본 내 미군 공군 기지는 최소 11.7일 동안 폐쇄될 수 있으며 괌과 태평양 섬의 공군 기지는 최소 1.7일 동안 폐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활주로를 파괴해 미국의 공중급유 작전을 차단한다면 미국의 전투작전은 훨씬 더 오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공격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저렴한 무인기 및 전자전에 대한 투자, 짧은 활주로에서 운영 가능한 많은 유인 항공기 개발 활주로 수리 및 기지 복원 역량 개발 미군이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맹국 육성 등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군은 최근 몇 년간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병력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호주와 티니안섬 등의 비행장을 개선하는 데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미 공군은 긴급 활주로 복구 RADR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격을 받은 후에도 신속히 활주로를 복구해 수천 건의 출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군은 괌 기지와 활주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층, 레이어드, 요격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도 세웠다. 인도-태평양 분쟁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전 미 공군 군수장교는 중국이 공격할 경우 100% 대공 탄약이 아닌 혼합 탄약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RADR 이 보고서의 예상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보고서의 분석 방향성이 대체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